최근 뉴스에서 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섰다는 소식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이 그때 가슴 한편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셨을 겁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한 경고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언론이 미처 보여주지 못한 외환 보유고의 진짜 얼굴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표면적인 숫자 뒤에 가려진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려 합니다. 막연한 불안감 대신 정확한 지식으로 경제 뉴스를 해석하는 통찰력을 얻게 되실 겁니다. 불과 얼마 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환율 1,450원 시대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TV와 스마트폰 화면 가득 대형 전광판의 붉은색으로 치솟는 환율 그래프가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죠. 수입 물가가 치솟아 장바구니가 무거워지고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소식에 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듯했습니다. 나라 경제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죠. 특히 우리 국민에게 외환 보유고라는 단어는 단순한 경제 용어를 넘어 아픈 과거와 연결된 심리적 압박감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라는 쓰디쓴 경험이 있기 때문일까요? 외환 보유고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마치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외환 보유고 급감, 위기설 확산 같은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은 우리의 불안감을 더욱 부추기기에 충분했죠. 실제로 당시 언론에서는 외환 보유고가 마치 웅덩이의 물처럼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연일 보도하며 국민들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과연 그때의 보도들은 외환 보유고의 모든 진실을 담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외환 보유고는 대체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국가가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비축해둔 외화 자산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개인이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듯 국가도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여 외화를 쌓아두는 것이죠. 이 외환 보유고는 국제거래에서 대금을 결제하고 환율을 안정시키며 무엇보다 국가의 대외 신용도를 지키는 데 있어 최후의 보루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만약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지 않다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기도 어렵고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어 국가 경제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외환 보유고의 규모는 한 나라의 경제 건전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외환 보유고를 단순히 금고에 쌓인 달러 현금으로만 생각하시곤 합니다. 마치 거대한 금고 안에 달러, 지폐, 다발이 가득 쌓여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한 자산들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단순히 미국 달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의 유로화, 일본의 엔화, 영국의 파운드와 같은 주요 외화,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 으로부터 특별히 인출할 수 있는 권리인 SDR, 특별인출권,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인 금까지 이 모든 것이 외환 보유고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마치 다양한 종류의 씨앗이 담긴 보물 상자 같다고나 할까요?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분산되어 관리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달러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 통화와 자산에 걸쳐 포트폴리오처럼 구성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구성과 그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바로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제대로 바라보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외환 보유고의 진짜 얼굴을 하나하나 벗겨볼 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복잡한 구성이 어떻게 우리의 외환 보유고, 숫자를 출렁이게 하는지, 그 숨겨진 비밀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외환 보유고가 단순히 금고 속 달러 지폐 다발이 아니라 여러 통화와 자산으로 구성된 보물 상자와 같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셨죠. 마치 다양한 씨앗이 담긴 바구니처럼 말입니다. 이제 이 복잡한 구성이 어떻게 우리의 외환 보유고, 숫자를 출렁이게 하는지, 그 숨겨진 비밀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볼 때입니다.
많은 분이 외환 보유고가 줄었다는 뉴스에 불안감을 느끼시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흥미로운 현상이 숨어 있답니다. 바로 환율 효과라는 경제 원리가 외환 보유고 숫자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외환 보유고는 미국 달러뿐만 아니라 유럽의 유로화, 일본의 엔화, 영국의 파운드화 등 여러 주요 외화와 금 같은 다양한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산들의 가치가 늘 고정되어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가치가 그렇듯 외환 시장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동하곤 합니다. 특히 환율은 이 가치 평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 환율이 1450원을 넘었던 특정 시기를 떠올려 보시죠. 원화 대비 달러의 가치가 크게 오르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 자산의 가치는 원화로 환산했을 때 당연히 증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달러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죠? 우리는 유로화나 엔화 같은 다른 통화 자산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상대적으로 유로나 엔화의 가치는 약세를 띠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치 시소의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은 내려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 상황에서 유로화나 엔화 자산을 달러로 다시 환산하게 되면 그 가치가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전체 외환 보유고를 달러 기준으로 집계할 때 달러를 제외한 다른 통화 자산의 가치 하락분이 반영되어 전체 외환 보유고 숫자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죠. 마치 여러 종류의 과일이 담긴 바구니를 가지고 있는데 바구니 안에 사과 가격은 올랐지만 오렌지와 바나나 가격이 더 크게 떨어져 전체 과일 바구니의 총 가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바구니 안에 과일 개수가 줄어든 것은 아닌데 말이죠. 이것이 바로 뉴스가 외환 보유고가 감소했다고 보도할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평가 효과의 실체입니다. 실제 외환 자산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소진된 것이 아니라 환율 변동에 따라 그 가치가 일시적으로 다르게 평가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보는 외환 보유고 숫자의 등락은 상당 부분 이러한 환율 변동에 따른 가치 평가액 변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기 전에 이 숫자가 어떻게 구성되고 평가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외환 보유고의 숫자가 단순히 환율 효과에 따라 출렁이는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절대적인 숫자 그 자체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의미가 숨어 있답니다. 바로 외환 보유고의 건전성과 유동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외환 보유고가 얼마나 튼튼하고 필요할 때 얼마나 빠르게 현금화하여 쓸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들이죠. 단순히 통장에 얼마가 찍혀 있느냐보다 그 돈이 얼마나 안정적인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언제든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건전성은 외환 보유고가 얼마나 다양한 자산으로 분산되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지를 말해줍니다. 한두 가지 자산에만 몰려있다면 특정 시장의 변동성에 취약해질 수 있으니까요. 마치 소중한 재산을 투자할 때 한 종목에만 모든 것을 걸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유동성은 급작스러운 외환시장의 불안이나 국가부도 위기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보유한 외화를 얼마나 신속하게 현금화하여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 아무리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위급할 때 바로 쓸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겠죠. 마치 비상금이 통장에는 있지만 당장 인출할 수 없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다행히 대한민국은 이러한 외환 보유고의 건전성과 유동성 측면에서 세계적으로도 매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환율 변동에 따른 평가액 변화에 이를 일비하기보다는 국가의 대외 지급 능력과 위기 대응 능력을 나타내는 근본적인 지표들이 여전히 튼튼하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굳건히 항해하는 튼튼한 배처럼 말이죠. 불필요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외환 보유고의 건전성과 유동성 면에서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안정적인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죠.
하지만 간혹 언론에서 환율이 급등하거나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우리 마음속에는 마치 국가 경제가 큰 위기에 처한 것처럼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곤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숫자가 줄었다는 표면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보는 것이죠. 우리가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고 냉철하고 이성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지금 필요한 순간입니다.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나침반을 잃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묵묵히 항해하는 노련한 선장처럼 흔들림 없는 시각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할 질문에 답해볼 차례입니다.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섰다는 뉴스, 그리고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고 있다는 경고들, 과연 그 이면에 숨겨진 진정한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언론이 보여주지 않았던 외환 보유고의 진짜 얼굴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실 환율이 1,450원까지 치솟았을 때 언론에서 던진 불안감 뒤에는 외환 보유고의 평가 효과라는 거대한 착시가 교묘하게 숨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 눈앞에서 현란한 손놀림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마술사가 그 뒤편에 진짜 트릭을 감춰두는 것처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중요한 진실이 가려져 있었던 것이죠. 외환 보유고의 숫자는 단순히 더해지고 줄어드는 산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글로벌 통화의 가치 변동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파도 속에서 끊임없이 출렁이며 변화하는 환산된 가치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여러 나라의 통화와 국제통화기금, IMF, 특별인출권, SDR, 그리고 금 같은 다양한 자산을 외환 보유고로 보유하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의 달러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강세를 보이면서 유로나 엔화 같은 다른 주요 통화들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화 기준으로 외환 보유고의 총액을 평가했을 때 달러 자산의 가치는 분명 올라가겠지만 유로나 엔화 같은 다른 통화 자산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때 달러 강세의 폭이 다른 통화 약세의 폭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면 전체 외환 보유고의 원화 환산 가치는 통계적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외환 보유고의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환율 변동이라는 외부 요인에 따라 가치 평가액이 달라진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똑같은 양의 금을 가지고 있어도 국제 금 시세에 따라 매일매일 그 가치가 다르게 평가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겪었던 환율 1,450원 시기의 외환 보유고 감소 논란도 바로 이러한 환율 변동에 따른 가치 평가 효과가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였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외환 보유고의 절대적인 숫자가 줄었다는 소식에 너무 쉽게 놀라거나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보다는 그 숫자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이유로 변동했는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통찰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글로벌 통화 가치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경제 체력과 위기 대응 능력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튼튼한 경제 기초 체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에도 얼마나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죠. 마치 거센 바람과 폭우에도 뿌리 깊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아름드리 나무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외환 보유고의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표면적인 숫자에 현혹되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세상의 모든 경제 뉴스와 숫자는 그 겉모습 뒤에 자신만의 숨겨진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을 보고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그 현상을 만들어낸 근본적인 원인과 맥락을 깊이 있게 읽어내는 힘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혼란스러운 경제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막연한 공포가 아닌 사실에 기반한 깊이 있는 이해가 곧 우리 경제를 굳건히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처럼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비판적 사고와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